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시장이 정말 너무 저희를 힘들게 만듭니다. 지금 뭐 국내 증시가 유독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왜 그런 건지, 어떻게 종목별 대응해야 될지 하나씩 OX로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오늘 뭐 미코바이오메드, 진원생명과학 몇몇 종목들이 급등하길래 왜 오르나 봤더니 똑같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오르더라고요. 네. 두 분이라면 이 키워드를 믿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반짝이라고 보십니까? OX 의견 주시죠.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도 아닌 건 알겠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 유일하게 좀 수익을 내는 섹터가 이쪽인 것 같아 자꾸 눈이 가네요. 아닌데요. 에휴.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테마주의 변화 같고 지금 네. 한때 먼저 원숭이 두창의 선봉의 테마를 끌던 게 뭐 녹십자 MS, HK 이노엔 이런 종목들이었죠. 맞아요. 근데 이것마저 무겁다. 좀 새로운 거 없느냐라는 쪽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또 오늘 이슈 나온 거 보니까 WHO죠. 네. 거기서 뭐 긴급 또 질병으로 뭐 이렇게 나가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선정했다고. 네. 예, 하게 되면은 왜 WHO에서는 갑자기 이럴까라고 하게 되면 그들의 일입니다. 예, 이렇게 뭔가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분류하고 하는 게 일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실체도 알려져 있고 또 확산에 물론 뭐 호흡기도 확산이 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어도 그러면 이게 직접적인 수혜를 받겠느냐라고 하는 종목들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해당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수혜는 HK 이노엔이 어떤 관련된 쪽에 백신 생산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변화는 보이는데 시총 1조짜리 움직이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확대되는 쪽이다라는 쪽에서 그냥 한정적으로 보시고 지금 이게 움직이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시장과 함께 떨어지고 있는 내 종목 챙기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아니다. X 의견 주셨습니다. 그나마 원숭이 두창 관련한 진짜 찐수혜주는 HK 이노엔밖에 안 보인다라고도 더해주셨어요. 맞죠? 하지만 뭐 그렇다고 수익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없다. 그냥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오리온입니다. 2분기 호실적 이어서 하반기도 실적이 좋을 거라고 하고 원래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도 지금 시장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시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오리온은 반영이 되고 있어요. 놀라워요. 네, 두 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X 의견 주시죠. 이번에 O 주셨습니다. 이전에 농심의 경우에는 그 실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급락한 바 있는데 맞아요. 오리온은 왜 다른 의견일까요? 이거 정말 오를 안 줄 수가 없는 그 그런 정도예요? 상황인 것 같아요. 오. 지금 음식료 가격이 전반적으로 원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 인상 사이클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여타 음식료 관련 기업들은 가격을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을 많이 반영하지 않았어요. 타업체 대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이 더 고무적인 거죠. 왜냐하면 향후에 가격을 반영시켰을 때는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도대체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2분기에도 지금 예상이익 전망을 2개월 만에 달성을 했어요. 한 분기 3개월 만에 해야 될 것을 벌써 2개월 만에 달성을 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5월에 보면 매출액이 27% 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무려 90%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고요. 대외 변수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실적이 나왔지 하고 자꾸 캐스천 마크를 달게 만드는데 뭐 이런 정도의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재무제표 조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믿으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하반기에도 이제 원가하고 판관비의 부담은 지속이 된다라는 건 거의 팩트예요. 기정사실로 보셔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오리온이 실적을 잘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요인들과 더불어서 가격 인상을 제대로 했을 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 같은데 그리고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환율 효과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실적이 하반기에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굉장히 오리온에 대해서 힘 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서 네. 지금 제가 관심 종목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음식과 관련해서 CJ 프레시웨이가 제 관심 종목이었는데 네. 혹시 두 개 비교하면 둘 다 좋아요? 아니면 오리온이 더 좋아요? 글쎄요. 두 개 다 괜찮긴 한데 네.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오리온이 더 좋고요. 제가 이제 힘을 줘서 얘기한 이유는 네. 시장이 이렇게 막 힘없이 빠지고 있는데 저까지 힘이 빠지면 시청자분들이 이제
화를 내실까봐 네네. 힘을 준 거니까요. 너무 그렇다고 막 지금 사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저를 마지막에 말려주시네요. 마지막 카카오페이 보도록 하죠. 카카오페이 MSCI 편입설의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요, X 그럴 것 같았는데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 지금 다 힘들고 특히나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에서도 많이 돌아섰어요. 리포트가 다 부정적인 톤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왜 X입니까?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네. 이게 리포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1월 뭐 지금 나오는 MSCI 편입 얘기 나오면서 이를 기회로 팔아라. 이게 이런 리포트네요. 내용이요. 근데 지금 카카오페이를 보면서 아주 짧게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단기 과매도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시도할 수 있을 거로는 보이는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 쪽에서 그 반등을 그대로 이어가겠느냐 아직 생각이 연장이 되기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얘기는 지금 알리페이가 갖고 있는 지분을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블록들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면 유동성의 비율, 유동성 지표가 좋아지게 되죠. 네.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한때 MSCI 편입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게 못 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MSCI 편입이 가능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요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편입되면서 수급 들어온다고 주가가 계속 또 올라갈까요? 네, 그렇게 좋다던 현대중공업도 가다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 단기 과매도 신호에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약한 9만 원대 지금 8만 7천 원대부터 9만 원대 사이 근접이라도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파는 게 맞겠죠.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페이 두 분 모두 X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빠르게 봤고요. 그 외에 마감해 살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 찾아보면 있긴 있는데 억지로 고르셨나요? 네,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오늘 이 종목은 그냥 관심 종목으로 보는 게 예, 좀 그렇게 보시면서 네. 그래서 매수가도 딱히 이제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가면 관심을 가져보자. 이 정도로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고른 종목 무엇일까요? 마감해 산다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죠. 나도 양극재다. 그리고 캐파 힘을 보여주세요. 캐파면은 반도체, 2차 전지? 네. 지금 제가 나도 양극재다 그거 보고 네. 제가 키워드 이렇게 드렸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비슷한 섹터인가 보네요. 네네. 나도 양극재. 오늘은 좀 준비 안 해오셨네요.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품격 있는 방송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두 분을 보니까 웃음이 나네요. 네, 어떤 종목인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 제작진 잘못이에요? 두 분의 잘못이에요? 네, 모르겠습니다. 두 분 다 코스모신 소재 맞아요? 네, 맞는데 네, 저도 맞아요. 네. 네. 그럼 두 분 중에 누가 더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그럼 먼저 해보세요. 말씀하시죠. 항상 네. 저한테 기회를 먼저 주셔가지고 먼저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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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도 나오네요. 오. 네, 그래서 네. 아니, 코스모신 소재 오늘 일부러 이렇게 넣으신 건가요? 오늘 그렇게 좋아요? 저도 한번 봐볼게요. 이야기해 주세요. 네, 좋은 거보다 지금 네. 그나마 살아있는 섹터고 2차 전지 소재들이 그나마 버티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아이디어를 찾게 되면 양극재 쪽에서 살아있는 업체 없을까라는 쪽에서 아직 추세 무너지지 않은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따 우리 사장님께서 잘 또 설명하시겠지만 원래는 지금 현재는 MLCC 관련된 쪽이 아직까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양극화 물질 관련된 양극재 쪽에서 생산의 어떤 캐파를 늘리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다 보니까 올해 2만 톤 그리고 지금 1,500억도 투자해서 23년 말까지 연 7만 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매출 비중이 70%가 이쪽으로 가는 변신을 하는 거죠. 이런 회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흐름이 그대로 가서 또 나오고 있는 또 LG에너지 솔루션과의 관계, LG 쪽과 연관 있는 코스모 쪽이죠. 네. 반기 LG. 네,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나왔을 때 앞으로의 실적 변화와 그리고 또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모신 소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라면 코스모스라고 키워드 하셨을 텐데 오늘은 좀 시장이 심각하다 보니까 자제하셨네요. 저를 읽고 계시군요. 네. 자제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그러셨는데 네. 그럼 사용화 사장님 바라보는 코스모신 소재의 가장 큰 네. 강점 어떤 겁니까?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캐파
캐파. 키워드에 넣었던 대로 캐파의 지금 힘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네. 시장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모멘텀을 약간 무시하는 수급 장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는 실적 날에도 외국인들은 대량 매도를 했고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수 단에서 35월선 무너뜨리면 60월선이고 60월선 무너지면 이제 2200, 뭐 30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현실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일단 이 코스모 신소재는 스마트폰, 노트북, IT 기기 같은 중소형 쪽 이런 쪽에서 이제 리튬, 코발트, 산화물 계열의 양극화 물질을 생산을 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런 매출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 시장이 열리면서 굉장히 큰 대형 쪽으로 2차 전지라던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런 쪽들로 이제 매출이 완벽하게 옮겨오고 있는 품목이 교체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있다라고 보이고요. 증설도 그에 맞춰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캐파라는 게 증설인데요. 2차 전지 양극재가 지금 양극할 물질을 하반기에 증설하면서 캐파가 2배가 됐어요. 네. 원래는 연간 10,000톤 생산할 수 있었는데 2만 톤으로 증가가 됐고요. 그게 지금 이제 1,500억도 투자해서 연간 5만 톤을 추가로 증설합니다. 그러면은 2023년도에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7만 톤이죠. 네. 7만 톤의 양극재 캐파를 갖추게 돼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 2위죠. 글로벌 2위입니다. 유미코아에 이어서 글로벌 2위의 양극재 업체인데 캐파가 에코프로 EM까지 합쳤을 때 한 9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9만 톤이면은 전기차 10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LNF도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빠르게 증설하고 숫자가 재무제표에 찍히니까 정말 신고가를 계속 막힘없이 이런 시장에서도 뚫어주는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지금 코스모 신소재도 그러한 움직임들을 저는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도 수급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55,000원대에서 계속 막히는 모습들이 윗꼬리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하단 열어 놓으시고 한 5만 원 정도 지지가 되는지 한 번 더 테스트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기업은 내용은 좋은데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에 의해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121선 한 44,000원 부근까지 조금 더 열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코스모 신소재 이야기했는데요. 가격 전략 김민수 대표님은요?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박스권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할 힘은 당장 시장 분위기 봐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또 다시 박스권 상단 하단부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증설과 함께 벌어지는 이 약속된 미래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직전 고점 넘어서 7만 원까지는 보고 어떤 손절은 한 47,000원대 그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봤고요.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